미국의 한 학자가 한국이랑 너무 많이 닮은 민족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말투, 음식, 명절 놀이까지 서로 아무 관련도 없을 것 같던 두 민족이 이상하리만치 닮아 있었습니다. 과연 이 민족의 뿌리에는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었던 걸까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1초면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에밀리 워렌이에요. 미국 뉴욕에서 민속학을 연구하는 학자입니다. 혹시 민속학이 어떤 건지 잘 모르시겠다고요? 괜찮아요. 대부분 그렇답니다. 쉽게 말하면 저는 사람들의 옛날 이야기나 전통, 그리고 오래된 문화를 연구하고 기록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솔직히 어릴 땐 이런 일을 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더군다나 제가 아시아 문화, 특히 한국이나 라오족이라는 민족에 대해 관심을 가질 줄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저는 주로 미국 안에서만 연구를 했어요. 여러 지역을 다니며 옛날 전설이나 사람들이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들을 모으는 게 제 일이었죠. 한국에 대해서는 그다지 알지 못했고 사실 별로 궁금하지도 않았어요. 가끔 친구들이 한국 드라마나 케이팝을 이야기할 때 저는 그냥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저랑은 너무 먼 나라 이야기 같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연구실에서 일하던 저에게 지도 교수님이 아주 특별한 제안을 하셨어요. 에밀리, 동남아시아에 가서 라오족이란 민족을 연구해보면 어떨까? 사람들의 전통과 문화를 기록하는데 딱 내가 적임자 같아. 저는 처음에 놀라서 눈이 동그래졌죠. 라오족이라니 이름도 처음 들어보는 민족이었거든요. 하지만 제안의 모험심이 꿈틀대기 시작했어요. 결국 저는 교수님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어요. 며칠 후 저는 비행기를 타고 먼 나라 라오스의 깊은 산골 마을로 향했어요. 그곳에 라오족이라는 민족이 살고 있다고 했죠. 비행기에서 내려 트럭을 타고 구불구불한 산길을 몇 시간이나 달렸어요. 길은 울퉁불퉁했고 저는 멀미가 나서 힘들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설렘도 가득했어요. 창밖으로 지나가는 높은 산들과 푸른 나무들이 점점 신비롭게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드디어 작은 라오족 마을에 도착했을 때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마을 사람들은 낯선 저를 보자 경계하는 듯 했어요. 아이들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저를 힐끗 쳐다보고는 재빨리 숨어버렸어요. 조금 불편하긴 했지만 이해할 수 있었어요. 저라도 갑자기 나타난 낯선 사람이 이상하게 보였을 테니까요. 며칠 동안 사람들에게 다가가려고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제가 다가가면 어른들은 부끄러운 듯 웃으며 슬쩍 피했고 아이들은 재빨리 달아나곤 했어요. 하지만 저는 천천히 조심스럽게 사람들의 생활을 관찰하고 기다리기로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저는 작은 마당에서 어린 소녀가 절구통에 삶은 콩을 넣고 찢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 모습이 너무 귀엽고 신기해서 살며시 다가가 말을 걸었어요. 안녕? 뭐 하고 있는 거야? 정말 잘하네. 아이는 저를 보고 수줍게 웃더니 친구 이름을 부르며 달아났어요. 그런데 그때 아이의 말투가 너무 부드럽고 따뜻해서 깜짝 놀랐어요. 그 목소리가 제 마음속 어딘가를 살짝 건드린 느낌이었죠. 저는 바로 옆에 있던 현지인 안내자인 라타에게 물었어요. 라타, 이곳 사람들은 항상 그렇게 부드럽게 말하나요? 라타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어요. 네, 여기는 서로를 아주 친밀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름을 부를 때도 최대한 다정하게 부르려고 하죠. 그 순간 저는 이상하게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왜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따뜻한 말투를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은 느낌이었죠. 그리고 제 머릿속에 문득 한국 드라마를 보던 친구들이 떠올랐어요. 저는 한국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었지만 그때의 부드러운 말투와 느낌이 이곳 사람들의 말투와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부터 제 안에서 새로운 궁금증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라오족 사람들과 한국이라는 나라 사이에 무슨 연관성이 있을지, 왜 저는 지금 이토록 낯선 마을에서 한국을 떠올리게 되었는지 말이에요. 그 궁금증이 저를 새로운 길로 이끌 줄은 그땐 몰랐답니다. 라오족 마을에서의 첫 번째 아침, 저는 나무로 지어진 작은 오두막에서 눈을 떴어요. 창살 사이로 부드러운 햇빛이 스며들고 있었고 공기는 상쾌했어요. 뉴욕에서의 아침과는 완전히 달랐죠. 자동차 소리도 경적도 사이렌도 들리지 않았고요. 대신 새들이 조용히 지저귀고 나뭇잎 사이로 바람이 살랑살랑 불고 있었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고 오늘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설렘 반 긴장 반의 마음이 들었어요. 밖으로 나가보니 마을 사람들은 벌써 아침 일과를 시작하고 계셨어요. 여자분들은 바구니에 야채를 담아 나르고 계셨고 남자분들은 밭에 갈 도구들을 손질하고 있었어요.
아이들은 마당에서 뛰어놀고 있었고 흙먼지를 일으키며 깔깔 웃고 있었죠. 저는 마을 안을 천천히 걸었는데 사람들이 제 모습을 보고는 하나둘씩 돌아보시더라고요. 저는 괜히 어색해서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고 싶어서 환하게 웃어 보였어요. 그때 제 가이드인 니란 씨가 다가오셨어요. 항상 차분하고 따뜻한 미소를 짓는 분이었죠. 좋은 아침이에요, 인디고 씨. 푹 주무셨어요? 네, 잘 잤어요. 근데 여긴 아직 저한테 너무 낯설어요.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니란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어요. 그럴 수 있죠. 처음엔 누구나 그래요. 근데 여기선 친절과 인내가 정말 중요해요. 그 마음만 가지면 괜찮을 거예요. 저희는 마을을 천천히 함께 걸었어요. 집들은 대나무와 나무로 만들어져 있었고 지붕은 마른 잎으로 덮여 있었어요. 마당에는 닭과 돼지가 어슬렁거리며 뭔가 주워 먹고 있었고요. 조금 더 걸으니 연세가 지긋한 여성분들이 모여 앉아 나무 배틀로 천을 짜고 계셨어요. 손놀림이 너무 빠르고 능숙해서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와, 너무 신기해요. 어떻게 저렇게 쉽게 하시죠? 제가 니란 씨에게 속삭이듯 말했어요. 니란 씨는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평생 하신 거라 그래요. 한번 해보실래요? 전 잠깐 망설였지만 호기심이 이겼어요. 정말요? 해도 돼요? 니란 씨가 여성분께 제 이야기를 전해주시자 그분은 조용히 제 얼굴을 살피시더니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를 비켜주셨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배틀 앞에 앉았고 그분은 제 손을 잡고 어떻게 실을 넘기고 당기는지 천천히 알려주셨어요. 처음엔 엉망이었지만 몇 번 시도하다 보니 조금씩 익숙해지기 시작했어요. 여성분들은 미소 지으시며 제가 성공할 때마다 박수를 쳐주셨어요. 그때 아이들이 하나둘 제 주위로 모여들었고 킥킥거리며 저를 구경했어요. 그중 한 소녀가 용기를 내어 제게 다가와 웃었어요. 이름이 뭐야?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알아들을까 싶어서요. 그 아이는 잠시 제 얼굴을 바라보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메이요. 그 목소리는 작았지만 아주 따뜻했고 듣는 제 마음도 편안해졌어요. 반가워, 메이. 저도 웃으며 인사했어요. 그날 하루가 지나면서 마을 사람들은 점점 낯설지 않게 느껴졌어요. 모두 각자의 일을 하며 조화롭게 살아가는 모습이 참 인상 깊었어요. 어떤 분은 장작을 모으고, 어떤 분은 아이를 돌보고, 어떤 분은 천을 짜고, 그 안에서 서로를 도와주며 살아가는 모습이었죠. 뉴욕의 분주하고 바쁜 삶과는 너무도 달랐지만, 저는 이상하게 그 조용한 리듬이 점점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날 저녁 작은 오두막 앞에 앉아 별이 가득한 하늘을 바라봤어요. 마음이 잔잔해졌고 낯설다고만 느꼈던 이곳에서 뭔가 따뜻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어쩌면 이곳에서 저는 단순히 연구만 하는 게 아니라 더 소중한 무언가를 배울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어요. 바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따뜻한 마음, 그리고 진짜 의미의 친구가 되는 법 말이에요. 내일은 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궁금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흥분에 찬 목소리들과 사람들이 제 오두막 옆을 바쁘게 지나가는 발소리에 잠이 깼어요. 무슨 일이 있는 건지 궁금해서 얼른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갔죠. 마을 사람들 모두 접시와 그릇에 음식을 가득 담아 나르느라 정신이 없어 보였어요. 몇몇 분들은 마을 한가운데 모여서 정성스럽게 상을 차리고 계셨고요. 오늘은 분명 무언가 특별한 날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약간 어리둥절해 있었는데 마침 니란 씨가 제 곁으로 다가왔어요. 무슨 일이에요? 제가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었어요. 니란 씨는 따뜻하게 웃으며 사람들을 가리켰어요. 오늘은 마을의 특별한 날이에요. 조상님들께 감사드리고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는 전통 행사가 열리는 날이죠. 같이 참여해 보실래요? 네, 당연하죠. 저는 신이 나서 대답했어요. 이곳 문화를 더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는 기회라니 너무 기대됐거든요. 니란 씨를 따라 모임 장소로 가보니 마을 한복판에 커다란 상이 놓여 있었어요. 그 위에는 밥, 채소, 익힌 고기들이 가지런히 담긴 접시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은 건 상 한가운데에 놓인 큼직한 돼지 머리였어요. 너무 낯선 광경에 저는 깜짝 놀라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니란 씨는 제 표정을 보고 조용히 웃으셨어요. 괜찮아요, 인디고 씨. 이건 전통의 일부예요. 풍요와 보호를 상징하는 의미가 있어요. 정말요? 이런 건 처음 봤어요. 저는 눈을 떼지 못하며 말했어요. 사실 니란 씨는 잠시 생각하다가 이어 말했어요. 이런 의식은 한국에서도 비슷하게 해요.
고사라고 불리는 전통 행사인데 한국에서도 복을 기원할 때 돼지 머리를 사용하곤 해요. 한국이요? 저는 놀라서 되물었어요. 전혀 몰랐어요. 그 순간 저는 갑자기 너무 궁금해졌어요. 서로 전혀 다른 나라의 문화가 이렇게 비슷할 수 있다니 그 이유가 뭘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 마을에서 벌어지는 일 하나하나를 더 주의 깊게 보기로 마음먹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차례로 상 앞에 나아가 조심스럽게 음식을 올리고 깊이 고개를 숙이며 절을 하셨어요. 모두가 조용하고 다정한 말투로 무언가를 기원하듯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저는 문득 메이라는 아이가 제게 다정하게 말하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이 마을 사람들은 말할 때조차 상대방을 배려하는 게 느껴졌어요. 특히 오늘 같은 날엔 더욱 그랬고요. 드디어 제 차례가 됐을 땐 솔직히 긴장됐어요. 천천히 앞으로 걸어나가니 모든 시선이 저를 향하는 것 같았어요. 니란 씨가 속삭이듯 말했어요. 살짝 고개만 숙이고 음식을 조심스럽게 올리시면 돼요. 저는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준비된 작은 밥그릇을 상 위에 조심스럽게 올린 뒤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그러자 마을 사람들이 따뜻하게 미소 지어 주셨어요. 어떤 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응원해 주셨고요. 그 순간 저는 괜히 울컥했어요. 따뜻한 환영을 받는 느낌이었거든요. 의식이 끝난 후 모두가 함께 둘러앉아 음식을 나눠 먹기 시작했어요. 분위기는 밝고 활기찼어요. 사람들은 웃으며 이야기하고 음식을 서로 권했어요. 저는 말은 잘 통하지 않았지만 이상하게도 외롭지 않았어요. 곁에 앉아 계신 아주머니 한 분이 환하게 웃으며 제게 접시를 건네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웃으며 인사드렸어요. 음식은 정말 맛있었고 제가 평소에 먹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풍미였어요. 식사 중에도 저는 자꾸 니란 씨가 했던 한국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이 비슷한 문화들이 단순한 우연일까? 아니면 뭔가 더 깊은 연결이 있는 걸까? 처음으로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진심으로 알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뜻밖의 놀라운 경험이 어쩌면 더 큰 여정의 시작일지도 모르겠다는 예감이 들었어요. 의식이 끝난 뒤 제 안에서는 뭔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니란 씨가 해줬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라오족의 전통이 한국과 비슷하다는 그 한마디가 마치 멈추지 않는 노래처럼 반복됐어요. 저는 라오족을 연구하러 이곳에 왔지만 이상하게 한국에 대한 호기심도 점점 커져갔어요. 그날 오후 저는 니란 씨에게 마을 어르신 중 한 분을 만나 뵙고 싶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자 니란 씨가 미소 지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말 좋은 분이 계세요. 꼭 한번 만나보셔야 해요. 니란 씨는 저를 마을 가장자리에 있는 작은 나무집으로 안내해 주셨어요. 집은 크진 않았지만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문 옆에는 빨간 꽃이 담긴 화분이 놓여 있었어요. 집 안에는 따뜻한 눈빛을 가진 한 노인이 앉아 계셨어요. 그분의 이름은 분미 어르신이셨어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저희를 바닥에 앉도록 손짓하셨죠. 저는 니란 씨의 통역을 통해 마을의 역사나 풍습,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에 대해 조심스럽게 여쭈어 봤어요. 그러다가 분미 어르신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조상들은 아주 북쪽 눈 덮인 산맥을 넘어 이곳까지 왔다고 들었어요. 큰 강을 따라 내려오며 정착할 곳을 찾았다고 하셨죠. 눈이요? 산맥이요? 강까지요? 저는 갑자기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그게 언제쯤인가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분미 어르신은 고개를 천천히 저으셨어요. 아주 오래전 일이에요. 정확히 기억하는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겨울이면 온 땅이 하얗게 변했던 나라에서 왔다고 들었어요. 저는 바로 떠올랐어요. 예전에 책에서 읽었던 고대 한국 부족들의 남아 이주설이요. 한반도 북부에서 나라가 무너지고 사람들이 흩어졌다는 이야기였죠. 혹시 그중 일부가 여기까지 왔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퍼뜩 들었어요. 말도 안 되는 생각 같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 울리듯 느껴졌어요. 그날 밤 오두막으로 돌아온 저는 노트북을 켜고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어요. 고대 한국 부족 이주, 라오족 기원 같은 키워드를 쳐보면서 자료를 찾아봤어요. 확실한 건 없었지만 점점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 이후 며칠 동안 저는 더 세심하게 마을을 관찰했어요. 명절이나 행사가 있을 때 음식을 나누는 모습이 한국 가족들이 명절에 모여 밥을 먹는 것과 너무 닮아 있었어요. 작은 접시에 음식을 나누고 다 함께 둘러앉아 식사를 하며 웃는 그 분위기가요. 어르신께 말할 때 살짝 고개를 숙이는 모습도 인상 깊었어요. 말투도 부드럽고 조심스럽고요. 아이들이 노는 모습도 비슷했어요.
박수를 치며 부르는 동요 놀이, 손을 잡고 원을 그리며 도는 모습은 예전에 한국 TV에서 봤던 강강술래 같았어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단순히 비슷한 게 아니라고요. 겉모습뿐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태도, 전통을 존중하는 마음, 기억을 이어가는 방식까지 닮아 있다는 걸요. 저는 더 이상 그냥 한국에 대해 궁금하다고만 느끼지 않았어요. 이제는 알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어요. 라오족과 이산골 마을 속에 있는 그 따뜻하고 공손한 정서가 한국이라는 나라와 닮아 있다는 걸 저는 느끼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이유를 꼭 알고 싶어졌어요. 생각하면 할수록 저는 한국에 대해 꼭 배워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 이유를 딱 잘라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라오족 사람들이 서로를 대하는 방식, 친절함, 존중, 조용하지만 단단한 마음이 예전엔 제가 별로 관심 없었던 어떤 나라를 자꾸 떠올리게 했거든요. 한국이 단순히 흥미로운 나라가 아니라 제가 찾고 있던 해답을 품고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근처 마을에 있는 작은 문화센터를 찾아갔어요. 초록색 문이 달려있고 누군가 문을 열면 풍경 소리가 조용히 울리는 그런 아담한 공간이었죠.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제 인생을 바꿔놓을 사람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 이름은 지수 씨였어요. 지수 씨는 한국에서 오신 분이셨고 라오스에 몇 년째 살고 계셨다고 했어요. 말투는 조용하지만 그 안엔 열정이 느껴졌어요. 제가 라오족에 대해 연구하고 있고 그 문화가 한국과 놀라울 만큼 비슷하다고 말씀드리자 지수 씨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거 우리 할머니 시골 마을 이야기랑 정말 비슷하네요. 지수 씨는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한국에서는 사람들 사이를 깊이 이어주는 감정을 정이라고 불러요. 저는 그 단어를 천천히 따라 말해봤어요. 정, 그게 무슨 뜻인가요? 지수 씨는 잠시 말을 멈추고 곰곰이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설명하기가 참 어려워요. 사랑, 존중, 연결 그런 것들이 다 섞여 있어요. 꼭 해야 해서가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서 서로를 챙기고 도와주는 마음이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문득 메이라는 아이가 저에게 음식을 건네주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이야기를 들려주셨던 어르신, 따뜻하게 웃어주셨던 마을 사람들. 아, 그게 바로 정이었구나 하고 느껴졌어요. 그래서 저는 지수 씨에게 한국어를 가르쳐 달라고 부탁드렸어요. 처음에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같은 간단한 단어들부터 배웠죠. 그런데 지수 씨는 단어 자체보다 어떻게 말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하셨어요. 한국어는 말하는 방식에 감정이 담겨 있어요. 조심스럽고 부드럽게 말하는 게 존중을 표현하는 방법이죠. 그날 밤 저는 혼자 오두막에서 조용히 한국어를 연습했어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처음 듣는 단어들이라 어색했지만 그 말들이 제 입속에서 부드럽게 흘러나오는 느낌이 참 좋았어요. 마치 산속의 바람 같았어요. 다음 날 저는 지수 씨에게 말했어요. 한국어는 마음을 위한 언어 같아요. 지수 씨는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맞아요. 정확히 그거예요. 지수 씨와 함께한 수업은 단순히 언어 공부 그 이상이었어요. 한국의 명절 이야기, 가족들이 모여 조상을 기리는 방법, 함께 음식을 나누고 조용한 시간을 존중하는 문화, 그리고 감정을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전하는 법까지 들려주셨어요. 그 모든 이야기가 라오족과 너무 닮아 있었어요. 저는 점점 확신하게 되었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라고요. 두 문화가 깊은 곳에서 같은 무언가를 지니고 있다는 걸요. 살아가는 방식, 느끼는 방식, 그리고 서로를 대하는 마음까지요. 어느 날 수업이 끝나고 지수 씨와 나무 아래에 함께 앉아 있었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지수 씨, 혹시 라오족과 한국 사람들이 옛날에 정말 연결돼 있었던 걸까요? 지수 씨는 바로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다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어쩌면 그 연결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감정을 대하는 방식 안에 있는 걸지도 몰라요. 조심스럽고 따뜻하게 감정을 전하는 것, 그게 우리를 진짜로 이어주는 게 아닐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다시 그 조용하고 포근한 느낌을 느꼈어요. 바로 정이었어요. 이제 그 정은 저의 여행 이야기 속 한 조각이 되었고 어쩌면 제 안에도 조금씩 자라나고 있는 중이었는지도 몰라요. 며칠이 지나면서 지수 씨와 함께하는 한국어 수업은 저에게 일주일 중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 되었어요. 수업 하나하나가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가는 문 같았거든요. 단지 단어와 문법을 배우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감정과 마음을 배우는 느낌이었어요. 한국어는 단순한 언어가 아니었어요. 서로를 어떻게 대하고 말없이도 감정을 어떻게 나누는지를 담고 있었어요. 어느 날 오후였어요. 인사말과 정중한 표현을 연습하던 중
지수 씨가 저에게 잊지 못할 말을 해주셨어요. 한국에서는요, 지수 씨가 말씀하셨어요. 꼭 모든 걸 말로 표현하진 않아요. 때로는 행동이나 아니면 침묵으로 마음을 전하죠. 저는 놀라서 되물었어요. 침묵이요? 그게 언어의 일부예요? 지수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네. 침묵은 존중이나 배려 혹은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 될 수 있어요. 한국에서는 때로 가장 강한 메시지가 말이 아닌 침묵으로 전달되기도 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다시 라오족 마을을 떠올렸어요. 그분들의 움직임은 항상 조심스럽고 부드러웠어요. 인사도 소곤소곤했고 눈빛으로 대부분의 마음을 전달하셨어요. 저는 식사 후에 메이가 조용히 할머니를 꼭 껴안는 모습을 본 적이 있었어요. 말 한마디 없이 오직 포옹 하나로 모든 감정을 전하는 모습이었죠. 또 어떤 노인분이 어린아이 머리를 쓰다듬는 장면도 기억나고요. 어쩌면 그게 바로 사랑해라는 표현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그 장면들을 지수 씨에게 말씀드렸어요. 그러자 지수 씨는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그게 바로 정이에요. 굳이 말하지 않아도 느끼면 되는 거예요. 그날 밤 저는 긴 하루의 공부를 마친 후 별빛 아래 혼자 앉아 있었어요. 이 산속에서 본 하늘은 제가 지금까지 본 하늘 중 가장 맑고 깊었어요. 너무나 조용해서 나뭇잎 흔들리는 소리, 멀리서 흐르는 강물 소리까지 들렸어요. 저는 눈을 감고 그날 배운 단어들을 조용히 속삭였어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이제 그 말들은 단순한 단어가 아니라 더 크고 깊은 무언가의 조각 같았어요. 문득 뉴욕의 제 일상이 떠올랐어요. 항상 바쁘고 끊임없이 말은 많이 하지만 제대로 들어주는 사람은 거의 없었죠. 우리는 너무 많은 걸 놓치고 있었어요. 말 사이에 숨은 감정, 침묵 속에 담긴 마음, 손짓 하나에 담긴 의미들. 저는 이곳에 문화를 배우러 왔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사람을 이해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던 거예요. 말이 아닌 마음으로요. 다음 날 저는 라오족 마을 사람들과 함께 작은 축제에 참여했어요. 우리는 둥글게 둘러앉아 찰밥과 발효된 채소를 나누며 식사를 했어요. 웃음소리, 음악, 춤이 어우러졌고 누구도 저에게 말을 시키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음식을 건네주시고 눈으로 미소 지으며 저를 환영해 주셨어요. 그 순간 저는 알았어요.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저는 이곳에 속해 있다는 걸요. 저는 이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 있었어요. 오두막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생각했어요. 어쩌면 언어는 말을 하는 것만이 아닐지도 몰라. 듣는 것, 그리고 말로 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의 마음을 느끼는 것, 그것이 진짜 감정의 언어일 수도 있겠구나. 라오족 분들과 한국 문화 덕분에 저는 그 언어를 이제야 비로소 조금씩 알아가고 있었어요. 며칠 전 축제가 끝나고 나서 저는 마을 제사 준비를 도와달라는 초대를 받았어요. 큰 명절은 아니고 마을 조상님들을 기리는 조용한 행사였죠. 저도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어르신 댁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여러 여성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계셨어요. 야채를 씻고 찹쌀을 찢고 장작불 위에서 국을 저으시는 모습이 보였어요. 공기엔 흙내음과 따뜻한 음식 냄새가 섞여 있었고요. 저도 소매를 걷어붙이고 조심스럽게 그분들 사이에 들어가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거의 말을 하지 않았어요. 제가 라오어를 잘 몰랐고 그분들도 영어를 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한 분은 저에게 바나나 잎 접는 법을 보여주셨고 다른 분은 국자를 건네주셨어요. 또 어떤 분은 제가 찹쌀을 잘못 저을 때 살짝 웃으며 손으로 알려주셨어요. 모든 동작이 조심스럽고 친절했고 그 안에는 말보다 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함께 일하면 할수록 저는 지수 씨가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때론 연결은 말이 없어도 충분하다고 하셨거든요. 함께하는 일 건네는 손길, 조용한 웃음 속에서 서로를 느낄 수 있었어요. 그 모든 몸짓 하나하나가 문장처럼 느껴졌어요. 오랜 준비 끝에 음식이 완성됐고 우리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마을 광장에 있는 큰 나무 무대로 옮겼어요. 어르신이 도착하시고 천천히 조용한 목소리로 라오어로 제례를 시작하셨어요. 마을 사람들은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조용히 서 있었어요. 저는 눈을 떼지 않고 모든 걸 지켜봤어요. 절하는 모습, 음식을 올리는 손길, 그리고 각 단계 사이의 침묵까지요. 예전에 지수 씨가 보여주셨던 한국의 추석 제사 영상이 떠올랐어요. 가족들이 조상님께 음식을 차려드리고 깊이 절을 하던 모습이요. 이제는 그 모습들이 낯설지 않았어요. 제사가 끝나고 나서는 모두가 음식을 함께 나눠 먹었어요. 누군가는 조심스럽게 음식을 옆 사람에게 건네고
누군가는 먼저 다른 사람 그릇이 비지 않게 챙겼어요. 아무도 서두르지 않았고 분위기는 평화로웠어요. 그리고 역시 아무도 저에게 말을 걸지 않았지만 그저 조용히 받아주셨어요. 마치 처음부터 제가 이곳 사람인 것처럼요. 그날 저녁 저는 다시 지수 씨와 별빛 아래 함께 앉았어요. 제사에서 있었던 일과 말 없이도 사람들이랑 연결된 느낌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지수 씨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며 말씀하셨어요. 그게 바로 또 다른 정이에요. 이제 단지 배우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살아가고 계신 거예요. 저는 감사함과 신기함이 뒤섞인 마음으로 미소를 지었어요. 참 이상해요. 처음엔 전혀 모르는 문화를 공부하려고 왔는데 지금은 이게 제 일부가 되어가는 것 같아요. 지수 씨는 따뜻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셨어요. 문화는 그렇게 들어와요. 음식으로, 몸짓으로, 침묵 속에서. 어느 날 문득 마음 깊은 곳에 자리를 잡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되죠. 그 순간 저는 제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를 생각했어요. 거리로 따지면이 아니라 이해의 깊이로요. 저는 라오족을 연구하러 왔지만 그 과정을 통해 한국이라는 나라의 아름다움도 발견했어요. 그리고 어쩌면 제 자신에 대해서도요. 아직 모든 답을 찾은 건 아니지만 하나는 분명히 알게 됐어요. 때로는 가장 깊은 대화가 단 한마디 말도 없이 이루어진다는 걸요. 라오족 마을에서의 시간도 어느덧 끝을 향해 가고 있었어요. 날씨 때문이 아니라 이제 곧 작별 인사를 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인지 하루하루가 무겁게 느껴졌어요. 저는 처음 이곳에 노트북과 질문들만 들고 찾아온 낯선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제 마음 한 조각을 이곳에 두고 가는 기분이었어요. 마지막 아침 메이가 조그마한 보자기를 들고 제 오두막으로 찾아왔어요. 아무 말 없이 그것을 제게 건넸고 저는 조심스럽게 풀어보았어요. 그 안에는 알록달록한 실로 만든 간단한 팔찌가 들어있었어요. 이거 드릴게요. 메이는 조용히 속삭였어요. 제 목이 잠시 메였어요. 고마워, 메이. 저는 말하며 살짝 안아주었어요. 그 팔찌는 어떤 기념품보다도 더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마을 사람들은 저를 배웅하기 위해 모여주셨어요. 많은 말을 하진 않으셨지만 눈빛만으로도 그 마음이 다 전해졌어요. 마을 어르신은 제 손을 꼭 잡고 라오어로 몇 마디 하셨고 니란 씨가 통역해 주셨어요. 당신은 귀 기울여 주셨고 존중해 주셨어요. 이 마을은 언제든 당신을 환영합니다. 제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라오어로 안녕히 계세요가 어떤 말인지 몰랐지만 저는 깊이 고개를 숙이고 가슴에 손을 얹었어요. 그렇게 작별 인사를 전했어요. 마을을 떠나 도시로 돌아오는 긴 차 안에서 저는 조용히 앉아 지난 시간들을 떠올렸어요.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배웠거든요. 라오족 사람들뿐 아니라 사람 사이의 연결과 감정, 그리고 조용한 친절함의 힘에 대해서도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저는 계속 한국에 대해서도 뭔가 배우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도시에 도착한 저는 지수 씨를 마지막으로 찾아뵈었어요. 따뜻한 미소로 저를 맞이해 주셨고 차를 끓여 함께 마셨죠. 저희는 함께 마당에서 노을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어요. 내일이면 집으로 돌아가요. 제가 조용히 말했어요. 준비되셨어요? 지수 씨가 물으셨어요. 반반이요. 제가 대답했어요. 아직 더 배우고 싶은 게 많아요. 지수 씨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럼 계속 배우세요. 그 여정은 어디에서든 이어질 수 있어요. 저는 가방 속에서 메이가 준 팔찌를 꺼내 보여드렸어요. 정말 예쁘네요. 지수 씨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그건 당신이 사랑받았다는 뜻이에요.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저도 그분들을 정말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던 저는 노트북을 켜고 그동안 배운 모든 것들을 글로 쓰기 시작했어요. 정에 대해, 라오족에 대해, 말없이도 전해지는 마음에 대해, 눈빛 하나로도 전해지는 깊은 의미에 대해요. 그건 단순한 보고서도 논문도 아니었어요. 그건 제 마음으로 떠났던 여정이었어요. 다음 날 비행기에 올라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조용히 속삭였어요. 정말 고마워요. 저는 단지 두 문화에 대해 배운 게 아니었어요. 저는 마음이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갈 수 있다는 걸 배웠어요. 친절은 번역이 필요 없다는 것도요. 그리고 라오스의 산속 마을과 한국이라는 반도 사이 어딘가에서 저는 제 마음속 깊은 무언가를 찾아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저는 연결을 찾았고 저는 정을 느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 자신 안에 숨겨져 있던 깊은 한 조각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번 사연은 어떠셨나요? 라오족이 우리나라의 전통과 흡사하단 부분이 너무 신기하네요.
정말 라오족과 우리 한국이 같은 민족인지 나중에 연구 결과도 나왔으면 좋겠네요.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초면 되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